반갑습니다. 서울창부상TV에서 불인이 역을 맡고 있는 나은도의 아빠 나도 데이트입니다. 제가 주택공사 직원분들처럼 보금자리 돈을 100%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촬영일은 25년 12월 20일이고요. 내일 모레는 22일 월요일입니다. 22일 날 보금자리를 실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율이 약 3.8% 예상된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이율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금자리론은 특정 단지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계산의 편의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부산의 남구에 있는 두산 위브더 제리스 오션시티라는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표현할 뿐이지 다른 신축 아파트에도 똑같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오션시티를 매수하고 나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고 하시는데 플러스 프리미엄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있고요. 그 보금자리론의 기준 금액인 6억 원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설명드릴 부분이 많지만 오늘은 이 기준 금액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많은 부분을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두산 위브더 제리스 오션시티 보금자리 되나요? 지금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전 카페라는 곳에서 글을 썼는데 며칠 전에 이런 쪽지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션시티 보금자리론 문의드립니다. 제가 분양권 마피로 마이너스 P입니다. 6억 미만에 구매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분양권의 경우 확장비 포함 6억 이상이면 마피 거래 관련 없이 보금자리론 안 된다고 들어서요. 부동산 소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6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대출로 하려고 하는데요. 집단대출을 하려면 소득 합산해야 해서 혼인신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고 하십니다. 부동산 계약서상 총매매 금액이 6억 미만이면 미혼 자격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먼저 보금자리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는 분양권의 경우 확장비 포함 6억 이상이면 마피 거래 관련 없이 보금자리론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저도 다른 부동산을 많이 다니고 부동산 소장님도 많이 만나 뵈는데 그분들도 다 아실 수가 없어요. 더더욱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금 대출이라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출 상담사분들 계시죠. 그분들도 이 대출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취급을 하려면은 차주, 그러니까 돈을 빌리시는 분들이죠. 직접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시면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하시면 이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실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이분처럼요. 괜히 모르는 걸 안다고 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마피 또는 풀피라고 했어요. 보금자리론에서 담보주택 평가를 할 때는요, 입주권을 전매한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공급가액이죠. 공급가액 플러스 확장비예요. 요 두 개 금액이 6억 미만입니다. 6억 미만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타 옵션 비용은 분양가에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타 옵션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옵션 비용도 합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션시티 전 세대에 에어컨이 2대 들어가 있어요. 요 에어컨 2대 가격이 분양 확장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에어컨이 얼마입니다. 에어컨이 100만 원입니다. 따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확장 계약서 안에 에어컨 2대 0원 돼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죠. 추가적으로 기타 옵션이라는 거는 에어컨 2대 말고요, 추가 에어컨, 중문, 인덕션 이런 것들은 매매가액에는 포함이 되지만 실제로 보금자리론에서 계산할 때는 제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실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110동에 20층 이상 고층의 분양가가 5억 8,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확장비로 2,29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P 1천만 원이 돼서 합계는 총액이 6억 19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확장비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84 타입의 확장비는 2020만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2290만 원인데 2020만 원이 실제 확장비고, 여기 금액에서 에어컨이 2대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70만 원이 포함이 되는 거죠. 기타 옵션. 에어컨은 기타 옵션비예요. 그러면 270만 원이 플러스가 됐을 때 총액은 원래 계산하면은 6억 190만 원이라서 보금자리론이 안 됐는데, 여기에서 기타 옵션비 빼면 총 매수 금액이 5억 9,920만 원이 돼요. 자리에서 보는 총액은 여기에 금액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예요. 보금자리론에서 내가 실제로 대출받을 때 기준금액은 이 금액에서 70%가 대출이 되는지 아니면 이 금액에서 70%가 되는지, 둘 중에 어느 금액일까요? 당연히 이 금액이에요. 기타 옵션 제외했으니까. 옵션은 집집마다 다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옵션이 좀 더 많은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집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기준은 기타 옵션을 제외하고 총액, 이 금액이 기준이 되어 대출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다시 플러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션시티 75A 타입은 옵션표가 잘 나온 곳이 있어요. 그곳은 분양가 5억 5,400만 원, 확장비 2,234만 원, 기타 옵션은 없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2,500만 원이에요. 플러스피예요. 그러면 합계하면은 분양가와 확장비를 더한다고 했는데, 분양가랑 확장비를 더하면 5억 7,634만 원이에요. 6억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프리미엄을 2,500만 원 합치면 6억 134만 원이 돼요. 6억 134만 원. 보금자리론 기준은 6억이죠. 근데 134만 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기타 옵션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금액을 합치면 6억 134만 원. 보금자리론에서는 프리미엄이 플러스 비면 다 더합니다. 총 매수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매수한 금액이 6억 134만 원이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이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내가 이 134만 원을 별도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별도로 지급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면요 불법이에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다운거래가 됩니다. 불법이죠. 굉장히 큰일 날 일입니다. 이렇게 만원짜리 하나, 10만원짜리 하나, 100만원짜리 하나, 집값 총액에 보면 작을 수 있겠지만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앞에 차가 불법 좌회전을 했어요. 그 앞에 차도, 그 앞에 차도. 그러다가 저도 불법 좌회전을 했는데 제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서서 불법 좌회전을 했던 차들은 아무 일 없이 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저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돼갖고 굉장히 큰 처벌을 받습니다. 보험 처리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안 걸리면 그만이겠지만 걸리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불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꼭 이 집을 사야겠다 생각하실 때는 첫 번째 방법, 보금자리를 포기하는 거죠. 집단 대출을 위해서 받는 방법 하나. 두 번째 방법, 매도인을 설득하는 방법.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6억 134만 원 중에 134만 원을 깎아달라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분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도인을 설득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134만 원 깎기가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 이번은 사실은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좋은 분 만나면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셨다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누르지 않았다면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돈도 안 드니까 편안하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정말 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더보기란에 다 추가적인 내용을 적어 놓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